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TV, 국민라디오 으라차차. 항상 생방송을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안진걸입니다. 오늘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또 응원 남겨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또 많이 읽고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석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요. 으라차차에는 요즘 전월세 문제, 전월세 비용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 전국의 2,500만 가까운 국민들의 문제를 담았습니다.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한 55분 동안 열심히 이 전월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전국의 월세 세입자들이 총궐기하는 그날까지 오늘 열심히 방송해보겠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도 시골 갔다 왔습니다. 시골이 전남 하순이라고 아주 멀어요. 내려갈 때 10시간, 올라올 때 7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겪었던 고통은 지난주 수요일 날 교통방송에 제가 매주 수요일 고정 출연하는 게 있거든요. 이철이의 퇴근길,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10시간, 올라올 때 7시간, 고속도로가 거북이도로로 됐는데 통행료를 받아야 되느냐, 광복절 때 면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절 때 통행료를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졸음쉼터에 가봤는데 세상에 화장실 없는 졸음쉼터가 절반 가까이 있더라고요. 통계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임시 화장실 하나 설치하지 않는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 박근혜 대통령 정말 국민들 고통이 신경 안 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전세협 최창호 대표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짝 대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헤드폰 빼시고 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안 하셔도 돼요. 내리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해주시지. 예. 아, 그랬나요? 여러분, 전국세입자협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세입자가 있다면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말 노동자들도 뭉쳐야 되고 시민들도 뭉쳐야 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집단이 세입자가 아닐까 싶은데,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 전국세입자협회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자협회 가입하려면 어디 다음 카페. 아, 예. 예. 다음 전체적으로 카페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들어오셔서 전국세입자협회 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세입자협회는 회원이 100만 명인데 우리는 아직 수백 명 단위밖에 안 되지만 그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이 참여하면 그만큼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큰 힘을 보태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생긴 지 한 3년 됐는데요. 네. 예, 그 한 3년 정도 동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나름 내봤지만 국회 같은 데 가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거권에 관해서 또 이게 주거권이다 하는 이런 주체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입자인 자기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할 일이 이래저래 많이 있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 서울세입자협회도 있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부도시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서울세입자협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카페 전국세입자협회를 치시면 전국세입자협회 회원 가입할 수 있고 저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직 트위터 페이지는 안 만들었나요? 아,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예.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세입자들 지금 전월세 폭등하고 전세나 구하기 어렵잖아요. 전부 다 월세로 내몰리고. 대표님 또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직장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표님은 아예 직장도 사실은 주거복지 관련된 일이잖아요. 주거복지 예, 센터. 상담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에 몇 개가 있나요? 전국에.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서울에 모두 10곳이 있고요. 네. 지방까지 합치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도 하고 네. 공공임대주택에 연결도 해드리고 네. 뭐 주거비 긴급 지원도 하고 그런 역할인가요? 조금 그 주거복지센터도 약간 활동도 소개를 조금 네, 자세히 뭐 해주시죠. 서울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시의회가 또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이 너무 적어가지고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없지만 그래도 네. 소수의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거복지 자원이 있으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예. 또 분쟁이 있으면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세입자가 좀 깝깝한 일이 있으면 이런 문제 안고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안내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꿈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시프트처럼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뭐 10년, 20년 뭐 용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10년도 있고 20년짜리도 예.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50년짜리도 있고 연구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주택임대차 보면 2년에 한 번씩 쫓겨다녀야 되는데 네. 그건 안 쫓겨다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좋지요. 좋은데 근데 네. 물량이 없는 거죠? 너무 적죠.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뭐 예를 들면 시프트도 경쟁률이 막 100대 1, 200대 1 막 그런다던데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부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안 되니까 뭐 지레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한부모 가정이나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한테 또 우선 배정하는 이런 또 물량이 또 있고 전체적으로 집이 100집이면 5집밖에 공공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들어갈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애별리고님, 들어보자 톡톡님, 달구진님, 소소님, 25시간처럼님, 그러하다님, 꼴통 IT님 등이 또 반가운 인사말 남겨주시면 대표님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 오셨고 오후 1시에부터 2시까지 생방송이 쉽지 않지만 저는 저하고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과 직접 생방송을 만나는 게 좋아서 저도 열심히 오전에 일을 엄청 끝내놓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의 댓글과 또 전국 세입자협회 특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세입자협회 함께 할 수 있는 그 카페도 이렇게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도 댓글 올려주셔서 여러분들도 바로 가입 인증샷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방법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된다고 군도 밀라는 시대 영화에서 나왔는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기보다는 뭉쳐서 백성이 되고 밀란이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국 지금 세입자들이 밀란 일으키는 분위기 아닌가요, 대표님? 좀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뭐 다 갑자기 전셋집에서 뭐 전셋값을 뭐 100% 200% 폭등을 시킨다든지 느닷없이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월세를 막 50만 원, 100만 원 내라고 한다든지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려면 아예 자리가 없다 이런 일로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밀란이 뭐 시작돼도 이미 뭐 한참 전에 시작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개선된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도 내가 세입자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또 주거권을 생각하는 또 세입자 아닌 또 집을 한 채 가진 분이나 또 하우스푸어인 이런 분들도 함께 대한민국의 주거권의 신시대를 위해서 직접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너무나 적은데 현 정부는 올해도 12만 호를 공급한다고 역대 최대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허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5년 있다가 또 분양하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이 시켜서 예전에 그 통계 기준하고 이 기준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말하자면 자기들이 굉장히 주거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게 있는 것인데 이 사실도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최근에 뭐 2, 3만 호에 지금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막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론사들이 그들에게
좀 좋게 보도하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도 사기, 뭐 정권 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거짓말과 은폐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그 LH 대한주택에 있는 이제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쳐진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공공택지를 막 매각하고 있잖아,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설 특혜를 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공공임대주택을 늘렸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수가,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를 매입하거나 또는 전세에서 이렇게 다시 서민들한테 대출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전세금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민간주택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2년 있으면 또 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니까 이제 세입자들의 전월세난이 해결이 되려면 물량이 늘어야 되는데 기존에 다가구 다세대를 사거나 전세에서 다시 우리한테 주면 그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원래 그건 전세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주택이죠. 그게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포함시켜서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히 헤집어 가지고 언론에서 정론지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TV가 있고 으라차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텔로님, 조금 행복해님, 군산 양이 아베님도 이렇게 출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호 대표님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시네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다 전국 세입자협회에 가입하시라고. 네. 뭐 가입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뭐 이 좋은 의견, 이 주거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다를 좀 잘 이렇게 서로 떨어주면 그것이 주거의식을 확산시키고 결국은 중요한 어떤 세력으로서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꼭 어디에 거리에 와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포탈 다음에 전국 세입자협회, 페이스북의 전국 세입자협회. 예전에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차차 수탈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저는 지금 전국 세입자들이 대투쟁을 해야 될 때다.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 물량이 없고 다 월세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월세로 강요를 하면 안 그래도 빠듯한 월급 뭐 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그래도 월세 50, 100만 원 내면 쓸 돈이 진짜 없어지고 빚을 지게 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친 전세값이다 또는 미친 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이제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경비하시는 분이 때로 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120만 원을 받는데 월세가 50, 60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 2개면 뭐 500에 50, 60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뭐 반지하인 경우도 또 많이 있고요. 월세가 한 3, 40밖에 안 된다. 뭐 3, 40 된다. 이러면은 반지하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도 뭐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뭐 유리하지만 보증금도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또 다른 또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냥 빚쟁이로 만들어서 빚쟁이 만드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실제로 빚내서 집 산 사람이 그것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전세값을 굉장히 높게 올려받는 것입니다. 자기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는 아주 사는 거죠, 집을. 조금 내고 그래서 이제 전세 깡패라는 말도 등장했는데 여러분 전문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고 집을 산다는 것이죠. 수도권에 집 사는 사람 보면 또 지방에 사는 사람이 또 사는 사람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집을 사놓고 전세금을 몽땅 받는 거죠. 막 90%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는 조금만 내고 그 집을 이제 소유하고 오르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풍토가 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빚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데 또 이자도 낮고 한데 전세 사는 사람 보고 이자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융자를 해서 즉 내라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 올리는 효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폭등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전세금을 받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봐야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A 전세로 안 하고 나는 월세로 돌려서 월세 수익을 누려야겠다. 네. 또는 반전세라고 그러죠. 네. 보증부 월세. 네. 전세금 일부 낮출 테니까 월세를 내라. 네.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면서요. 한 벌써 50% 정도 이렇게 55%가 지금 네. 이제 월세 네. 거래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예. 월세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전세 보증금은 이전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예. 월세를 추가하는 경우도 또 추가하는 많고 경우도 있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월세 시대로 전환했다 이러는 것은 좀 허상인 경우가 좀 많이 그 있습니다. 월세 시대가 꼭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은 이제 떼일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근데 우리 서민들 최창호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민들은 유일하게 전세금을 야금야금 올리면서 그게 재산 증식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비축을 하는 건데 다 이렇게 월세로 가면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월세 소득이. 예, 어떤 분이요. 예. 1억 5천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임대인이 1억을 올려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1억 5천에서 예, 1억을 갑자기 1억을 올려달라고 예.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1억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막 읍소를 하다시피 하니까 예. 그러면 월세로 50만 원을 달라 해가지고 이걸로 겨우 그러니까 빌고 빌어서 사실 월세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예, 나중에 그렇게 된 전세가서 셈이죠. 이 복구시켜갖고. 50을 이제 내면서 예. 뭐 그분이 생활이 그냥 중산층은 되는 분인데 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증 1억 5천에 월세 50이면 보통 이제 중산층쯤 되는데 중층은 되는데 네. 근데 50 추가되면서 집안 살림 바로 무너지는 거죠. 외식 그렇죠. 못하고 문화생활 못하고 예. 용돈 줄어들고 그리고 저축 뭐 못하고. 아이들하고 예. 뭐 어디 예. 밖에 여행이라도 갈 때도 주저주저 되는 예, 것이죠. 그럼요. 50만 원, 한 달 50만 원 보통 돈이 아니건 통신비. 그러니까 예, 우리 한 달에 통신비 뭐 10만 원 안팎 나는 것도 아까워서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예. 게요. 이런 예. 게 사실상 갈취거든요. 예. 네. 적당하게 예.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월세 물가 상한제를 주장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든 월세든 네. 계약 기간이 끝나도 물가 수준으로 물가를 정도. 상한으로 해서 예, 뭐 또 안 예. 올릴 좀 마음 예. 좋은 분은 안 올리시면 고맙겠고 또 예. 약간 더 낮춰주시면 더 고맙겠고 예. 그런데 올리더라도 물가 수준 정도로만 올라야 예. 현재의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올리게 하면 예. 그러면 너무나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뭐 전월세 해가지고 전세가 한 5, 60%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오르면 사실상 세입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이전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돈이 많은 건물주한테 세입자들의 재산까지 더 많이 뜯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 적나라하게 그렇습니다. 갈치다. 예. 좋습니다. 재산 많지 않은 예, 물론 그러니까요. 임대인도 있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그럼요. 분은 우리가 비교적 소수고 뭐 다 그런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 3채, 4채, 뭐 10채, 뭐 200채 막 이렇게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걸 갖다가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매점 매석에 의한 폭리. 예. 이거 단속을 정부가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상률 상한제가 있는 게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예, 분양가 상한제도 대표적으로 있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있잖아요. 예. 대학들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물가 인상률 고박 1.5배 이상 못 올리게 돼 있거든, 그 이상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이제 대표님 물가 이상 못 올리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도 건물주들을 조금 배려한다면 물가 고박 1.5배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자 제한법 이런 것도 예. 있고요. 이자 해외에는 제한법도 보니까 있잖아요. 예. 해외에는 어느 나라는 보니까 3년에 10%? 물가 플러스 1% 또 이런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물가하고 예. 유사하게 물가보다 더 못 오른 나라도 있어요. 10년 예, 물가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거 이 문제는 예. 둥지잖아요. 새로 그치, 말하면 둥지잖아요. 시장의 영역이라고 예. 하면 기본권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 예. 새들 보면 이 둥지에서 자녀를 길러서 자녀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게 한 주기잖아요. 그런데 네. 다른 힘센 새가 나와서 중간에 너 나가라. 이 정도만 길르고 나가라. 돈 예. 많이 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도 예, 누리는 예. 주거권을. 예, 맞습니다. 인간은 왜? 그러니까요. 주거권은 교육, 주거,
의료는 뭐 최고의 기본권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 같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전국 세입자협회 페이스북과 세입자협회 카페까지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가입해서 감사합니다. 활성화 더 시켜주세요. 아까 전에 군산 양해아베님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점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점심 못 먹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한마디 예. 더 드리고 싶은 예. 게요. 예전에 뭐 다른 문제로 예. 금융 문제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농협에서 1억 2천 예.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는 그 문제로 그러니까 금융사고. 그 당사자가 예. 일단 국회 어떤 의원실을 가는데 저보고 예.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보좌관이 묻는 말이 카페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있다고 하니까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예.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7천 몇백 명이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 피해자 카페? 예. 세입자 협회도 7천 몇백 명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예, 빨리 가야 감사하겠습니다. 됩니다. 일단 우리 설령 건물주 중에서도 이런 함께 사는 이웃들을 걱정하신 분들이라면 가입하셔야 되고요. 일단 세입자들 모두 가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만님께서도 또 출석합니다. 예. 국민TV 으라차차는 매주 화요일 1시에 가급적인 생방송으로, 지금도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월세 문제 심각성 모르는 바 아니고 요즘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나오고 뭐. 자, 근데 세입자들이 총반격을 해야죠. 그래서 세입자 번개 모임 같은 걸 하기로 했죠, 우리가. 예. 10월 20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이순신 동상. 이순신 동상입니까? 세종대왕 동상입니까? 일단 이순신 동상 앞으로 우리 생각하는데요. 모두 나라를 네. 신에게는 지금 12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모이자. 이순신 네. 동상이 지금 네. 이처럼 세입자들이 고통받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수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그러니까요. 물려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켰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10월 그 자리에서 20일. 모여가지고 여러분 댓글 참가 가능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저희들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예.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전국 세입자들의 번개, 골기대 겸 번개 모임이 있습니다. 주거 세입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저도 그동안 우리가 한 20, 30년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예전에 철거민들은 막 모이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이제 일제 때 우리 그 선조들께서 네. 세입자 동맹을 만들어서 일본 활동을 제국시대.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예. 우리 선조님들의 예. 그 마음을 잇는 조직이 전국 세입자다. 일본 이렇게. 제국시대에 있었던 조직이 지금까지 이어지지를 못했네요. 그때 보니까 친일 4대 매국주의자들이 판을 친 나라에서 예. 세입자 동맹도 목숨줄을 끊어버린 거네, 보니까. 그렇게 된 예. 셈인데, 이제, 그거는 또 그동안 또 활동을 잘 못 이어온, 예. 또 우리 후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때 보니까 이 선조들께서, 비행기로 삐라를 날리려고 하다가 이 경찰 당국에 잡혔더라고요. 세입자 동맹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삐라를 그러니까 이제 날려야 되지 않나. 내용을 망국의 세입자에 단결하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인하 운동을 또 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네. 인하 또 서명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하를 상당한 가구 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축포도 터뜨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들께 상승을 촉구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 예. 북한에 삐라 이렇게 날린다 이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우리도 강화문이든 어디 대구 또 달성공원 입구든 가가지고 좋습니다. 좀 날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긴장과 전쟁을 부추기는 삐라는 자제를 하고 오히려 우리 남한의 세입자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삐라는 날리면 안 되죠, 사실. 광화문에서 같이 뿌리죠. 10월 20일 날 세입자 번개할 때. 네. 삐라 그 인근에 빌딩 올라가서. 근데 그 빌딩 문이 열어져 있나요? 그거는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 때 보면 청년 좌파라든지 무슨 대학생 일동 이런 분들이 삐라 잘 뿌리던데 우리가 그 노하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의견. 예, 좋습니다. 네. 자,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전국 세입자협회도 유명한 요즘에 이제 유명해지고 민달팽이 유년도 있잖아요. 민달팽이 예, 청년
청년 주거권. 예, 이분들은 이제 우리 활동을 전세협과 하고. 연계되어 있는 자매단체쯤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렇습니다. 이 예. 청년 주거운동은 또 민달팽 예. 유니온이 하고 민달팽 또 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에 예.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또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 아동 주거권도 또 심각합니다. 지하 예. 거주하는 그 아동들 관심을 예. 반지하, 많이 지하. 반지하 지하에 예. 그 아동들이 살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노인 주거권도 예. 무척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층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게 바로 이 주거권인데요. 예. 이 주거권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요람에서 예. 무덤까지 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주거권이라고 하면 핵심은 지속 거주권입니다. 예. 2년 살고 나가는 이런 것은 강제 이주거든요. 그래서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에 쭉 살게 해야 되는 예.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주든지 네. 아니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아주 저렴하게 네. 아니면 민간 임대차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법 보면 2년에 한 번씩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에 나가게 도대체 이 되어 법은 왜 있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도 5년이 보장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예. 특히 또 세입자들이 예. 또 주거에 관심 가진 분들이 예. 2년에 쫓겨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초등학교 들어왔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면 모두 12년이잖아요. 예. 12년 주거권을 보장해라. 우리가 이렇게 예. 얘기해야지 2년 연장 뭐 이렇게 하면 예. 또 그 뒤에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예. 물가 상한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공공임대주택은 250만 호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프랑스 수준, 예. 영국 수준이거든요. 프랑스나 영국 분들은 보면 이렇게 사회주택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평생 사는 겁니다. 이제 스위스도 임대료를 몇 달 마찬가지고.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안 나간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예 예. 평생 살게 해주는 예, 거잖아요. 그 평생 주거권을 보장하고요.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예. 40년 이상 계약 맺은 건 40년으로 본다 하는 법이 최근에 통과됐었죠. 그러니까 40년 이상 계약 맺은 것도 예, 그는 40년으로 본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40년은 살아라.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상이 안 될까 하도 이사를 많이 쫓겨다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20번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 이사할 진짜.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짐 싸고 청소하고 도배하고 복비 내고 이삿짐비 내는 것도 서민들한테 진짜 부담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집에 전세금을 낼 때 네. 건물주한테 제가 딱 그날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네. 받고 네. 들어가는 집 전세집 그거 딱 내고 절묘하게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전세금 받고 들어가는 집에 전세금 내는 네. 구조. 네. 그걸 건물주가 또 전세금 안 준다 그래갖고 뭐 집이 안 나가고 못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예, 고통을 그것도 먹습니까. 들어갈 때도 네. 문제고 예, 나올 때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습니다.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막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 공공기관이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거기는 세입자한테는 받지 않고요. 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네요. 너무나 많아요. 주거권을 이것을 그냥 뭐 보장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안 돼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주거권은 필수 중에 필수고 그러니까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예, 맞습니다. 기본권을 기본권답게 만드는. 네네. 네. 노동해방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주거해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요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이재양 선생님 일하다 이제야 듣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늦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해주시고요. 떡이맘님 반갑습니다. 전국 세입자협회가 있네요. 그럼요. 요즘에 여러분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이 너무나 황당하지만 그래도 희망인 게 우리 기층 민중 일반 서민 민초들이 점점 더 투쟁해야겠다, 생존해야겠다 해서 조직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생 주거권, 청년 주거권 문제로 민달팽 유니온, 청년 노동운동을 해서 청년 유니온,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뭉치자 해서 최근에 소비자 유니온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전국 세입자협회, 그 다음에 우리 또 전세협회 최대 친구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상가 세입자협회. 그렇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도 예. 그 정주권, 예.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예. 일본처럼 예. 평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거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전세업이 있고 전세업의 지부인 서세업 네. 등등이 있고 네. 그럼 뭐 전남적 세입자폐, 뭐 경북적 세입자폐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예, 이 세입자 협회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좀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 어느 작은 지역은 한 5명만 이렇게 뭉쳐도 어떤 뭔가 큰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예. 지금은 또 총선 대선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입자가 전체 인구의 45%에 이르지만 거의 절반이 세입자를 예. 무시하고요. 예.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60% 특히 그러니까 대도시는 서울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이. 대도시는 근데 이 60%대에 박근혜 이르릅니다. 정권은 보니까 세입자들을 완전히 골로 보내는 정책만 펼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예. 부양만 하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고. 집값 올리면 전월세가 또 오르거든요. 예. 또 집값 올리기 위해서 또 대출을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바로 그 대출을 마음대로 하는 게 곧 또 전세가를 올리고 월세를 급등하게 이렇게 만드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세가 폭등하고 월세가 급등하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네. 내려와야 되는데 네.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네. 건물주하고 정부가 짜고 은행까지 짜고 네. 돈 빌려줄 테니까 올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은 또 기가 올릴 막힌 여력이 정책입니다. 네가 생겼으니까 예. 이 올려달라고. 그래 그게 대출 뭐 받아갖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게 대수냐 이러면서 예. 그러면 또 옮기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예. 또 사는 게 그러니까. 또 나오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하고 은행하고 건물주 놔줘야 그래서 야 대출 받아갖고 임대료 올려. 근데 너 그거 못하겠으면 월세 내. 네, 이렇게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 월세 나가. 추가해. 아니면 나가. 예. 들어올 사람 많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차 야, 보호법이요. 본질을 보면 예. 임대인 보호법에다가 예. 주거권을 또 훼손하고 파괴하는 법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예. 전세금, 보증금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허술하게 이럴 데 없는 법이면서 예. 왜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말하냐. 2년 살고 나가게 이렇게 규정해 놓은 법이 바로 이 법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쫓겨났는데 2년이라도 보호해준다는 건데 그 2년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초등학교도 6년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눈 6년 감았다 다니는데. 뜨면 2년이 가요. 실제 살아보면요. 대표님 아까 전에 이제 12년 이야기했는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제발 6년이라도 살게 해주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그렇잖아도 6년. 저희는 어떤 예. 기성 정의당 예. 그 서기의원하고 예. 그 논의해가지고 서기의원이 10년 6년 아, 6년, 예.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매년 3.3%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예, 그게 일리가 있냐면요, 대표님. 네. 보면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집이 이사를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학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환경에. 아동에 평생 그 예. 영향을 주죠. 예. 그러니까 평생 친구가 바뀌고 네. 교육 환경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말을 하고 예. 마을을 말한다는 건 이 말이 안 앞뒤가 안 됩니다. 맞는 전부 거거든요. 다 사기- 공동체를 예. 파괴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인구 사기예요, 사기. 반에 이르는 사람들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저 너무 열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이 주거 문제만 생각하면 저는 당장 청와대를 진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10월 20일 날 전국 세입자 번개 때 청와대 진격을 시도하실 건가요? 그날 논의를 같이 모여서 해야 아니 막 되죠. 그날 막 노도 뭐 진격 못할 게 뭐 전국 있습니까? 세입자들이 막 수천 명이 모인다. 가자. 그러면 청와대로. 뭐 당연히 뭐 다들 네. 한 대열을 이루어서 가야죠. 예, 또 그 네. 분노하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누가 출연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출연진이에요. 오늘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정책 뉴스테이 있잖아요. 뉴스테이 네.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뉴스테이 이거는 이거 완전 대형 사기 아닌가요? 대형 사기를 넘어서 이거는 범죄 같아요. 저는 범죄. 일단 예. 주거 분야도 민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공적 성격의 예. 주거 부지나 주거 자원을 민영화하고 불난 집에다가 부채질하면서 또 고강 대실에 사는 이들에게 꿀물을 막 무상 배달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LH가 조성한 부지 이런 것을 막 넘긴다 이런 겁니다. 그거 넘기면서 뭐 어쩌고 리츠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실제로 공공주택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뭔가 면죄부를 또 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 스트레스 이런 정책이다. 새로운 스트레스를 세입자에게 줘서 뉴스테이는 뉴 스트레스다. 그럼요. 일단 월세가 얼마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 월세가 100만 원이 이번 넘잖아. 186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나오고 아니 월세 186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우리 서민들 안 그래도 지금 돈 10,000원이 아쉬워서 아이한테 용돈 주네 만에 막 싸우기도 하고 콩나물값 100원 깎으면서 울고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올세를 186만 100원 원, 100만 원 깎으려고 내라고. 이 부인들께서 저 뭐 1-2km 걸어가는 예, 분도 발품 팔고 예, 우리 포인트 10원 20원 그 적립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이름을 뉴자 같은 걸 갖다 잘 예. 붙이더라고요. 예. 뉴타운 뭐 뉴스테이 이러는데 다 이거야말로 살잖아요. 이 예. 세입자들 또는 주거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걸로 가면서 엊그제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인천 거기 도화동 가가지고 이제 소유해서 주거로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거야말로 사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유를 아예 포기하시고 서민들 중산층들은 기업형 임대주택 가서 월세 186만 원씩 내고 다녀라 살아라. 예, 어떤 경우에는 살아라.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뭐 50만 원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랬지만 실제 그쪽은 땅값을 굉장히 낮게 매입했다 하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거기 때문에 선전해 먹으려고 값을 낮게 설정한 이런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그러니까 판단을 해요. 월세 50도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낮은 건 아닌데 그렇고 서울 지역은 뭐 예. 대개 100만 원대 이렇게 이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니고 상층 중에 일부를 위한 거를 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짓는 국가의 의무는 일단 포기를 하고 민간주택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해본 것도 없고 세입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전두환이 집도 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것도.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하다 나왔을 때 전두환이 6억짜리 집, 당시 6억짜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가치일 텐데. 그렇죠. 거기에 아마 뭐 음마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몇백억이다 그러니까, 이러는 건데 그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 100억대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호의호식하니까 세입자들의 고통을 알 리가 없죠. 그걸 사회에 빨리 좀 환원시켜 주시면 자기 것도 아닌데 좋을 것 같고. 독재 정권이 민중으로부터 수탈해 간 거를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집이 아직도 거기 있잖아요. 그 집인가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기 경남 기업에서 또 받은 거 그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 문제를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세입자로 좀 한 6개월만 좀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6개월 말고 6일만 한번 살아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정식 제안을 드립니다. 6일만 사시고 지하 거주는 이틀만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시면 자, 굉장히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로니님, 청라에서님 반갑습니다. 예, 생방송이에요. 군산 양이 아버님께서 방금 가입했습니다. 유료 회원도 있네요. 자세한 설명을 좀. 유료 회원하고 지지 회원 차이는요. 전국 세입자. 뭐 지지 회원은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 연결 고리를 갖자 이런 의미고 주변에 수다를 좀 많이 떨어주시면 전국 좋겠다. 세입자협회가 있다 가입하자. 이런 거고요. 또 유료로 가입을 해주시면 이제 그게 상권자가 또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피 같은 어떤 역할을 또 해주시는 거니까 훨씬 더 큰 힘이 되죠. 이런 때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세입자 조직을 좀 만들어내면 정말 인류 역사에도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야말로 세입자 총궐 위할 때다. 그 군산양의 아버님께서 또 사회주택협회가 이제 최근에 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사회주택은 민간 영역인데 공공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일단 협동조합형 주택이든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을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최근에 생기는 일부 뜻 있는 지자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가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운동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주택을
저렴하게 진짜 공급하고 월세가 거의 안 들게 이런 분들의 모임. 좀 더 이제 저렴하게 예. 이제 예. 하는 건데 뭐 예. 아주 저렴하다 보다는 예. 일단 주거비도 낮고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커뮤니티가 또 형성될 예, 수 있게 예,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민달팽이 유니온이 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뭐 기부도 받고 펀딩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다세대 주택 예, 협동조합 주택 두 개를 지금 하는데 예, 마련했잖아요. 세 개로 듣고 벌써 세 하나 개인가요? 더 증가됐는데 세 개 한 해가지고 30여 가구가 현재 되는 그러니까 걸로. 그게 그거죠. 그래서 예. 안 쫓아내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고 월세는 아주 저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저렴하지는 않고요. 어. 한 30% 정도? 한 네. 월세 10만 원? 뭐 이런 예, 것 같던데요? 40%? 뭐 20만 원대인 거.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예. 10만 원, 20만 원대. 좋습니다. 또는 예. 조금 전후 요렇습니다. 이 크기에 사회주택협회, 따라서요. 그것도 우리 전국세입자협회는 일단은 저희가 공급 주체는 아닙니다. 저희는 투쟁하고 세입자 권익을 옹호하는 곳이니까 그건 모르지만 사회주택협회도 어쨌든 의미 있는 흐름이네요. 그런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예. 공공임대를 안 짓고 축소하니까 예. 민간에서 그런 자발적 그렇죠. 흐름이 민간 생기는 영역에서 거네요. 이제 예를 예. 들면 지자체의 토지를 좀 매우 저렴하게 예. 오랫동안 이렇게 좀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큰 힘이 되잖아요. 예. 또 다른 또 재정 지원도 그러니까요. 또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 협회가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이제 사회주택 협회가 공급하는 그 주택이 240만 채나 되거든요. 아예 이제 거긴 정부랑 이제 가버넌스로와의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예. 지원을 받았었고 이제 요즘엔 많이 자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뭐 저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 지금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과 함께 세입자 총궐기 투쟁을 선동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0일 날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일본 제국주 시대에 모였던 세입자 동맹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전국 세입자 골기 번개를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오시기 어렵겠지만 서울 수도권 부에 있는 분들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국 세입자협회 카페에 가입해서 지역 지부 네. 이렇게 신청도 하고 만들겠다 하면 서울 세입자협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밖에 우리 시민가수 손병희 선생님께서 와서 응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전국 세입자협회 화이팅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손병희 선생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에서도 그래서 주거권의 뭐 세계 주거권의 날 네. 뭐 이런 거 계속 만들고 무주택자의 날 이런 거 만들고 네. 유엔이 뭐 헤비타트를 선포하잖아요. 20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 이제 행사를 헤비타트 3.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헤비타트 3 한국위원회도 만들어졌던.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 뭐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주거 국제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유엔이 주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뭐 어제도 만나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토론회 끝나고 그 준비하는 모임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쭉 만나가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 그리고 한국의 주거 운동은 어떻게 또 발전시키고 또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예. 고민을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 네. 그러니까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세계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 10월 5일이 세계 주거 날이었고 내년도에 유엔에서 헤비타트 3를 한다는 거잖아요. 세계 주거 회의.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각 나라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유엔 차원의 그렇습니다. 프로모션인 예, 거잖아요. 예. 촉구하는 거고 유엔 소속 나라들한테. 촉구하는 거고 또 예. 문제 있는 거를 예. 또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에 유엔 가입되어인 지 1991년도에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유엔 말을 안 들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예. 가입된 지는 뭐 더 여기 정주위원회 가입을 예.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유엔에 1991년도에 가입했으니까 가입한 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 그 전에 가입은 하긴 했죠. 우리는 아니 유엔은 1990년도인가 가입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케이. 예, 하여간에 주거권 그러니까 위원회 참 안 듣는다고. 예, 정주위원회의 예. 이제 핵심이 예. 유엔 정주위원회에서 7대 그 주거 요소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내용의 핵심은 점유입니다. 어느 한 곳에 네. 쭉 머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점유권, 정주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강제 태거를 뭐 일상사로 하잖아요. 뉴타운 재개발 뭐 이쪽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만에 또 강제 태거도 하고요. 심지어 넝마 공동체 강제 태거 같은 경우에는 잘 그 다리 밑에서 그나마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 가지고 강남구청 살지 못하게 하는 강남구청 같은 곳도 있고 가난하니까 쫓아내는 거죠. 정말로 이 주거권이 유린되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권이 지금 유린되는 이런 상황이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동네별로 다 좀 적어도 한 개 동, 한 개 리, 농촌도 뭐 주거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있겠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 화상 경마장 같은 경우도 주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화상 경마장 같은 경우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입자들 속상해 죽겠는데 그 옆에다가 화상 도박장 딱 지어서 박근혜 정부하고 마사 회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와서 도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짓겠대요. 또 더 여기저기 또 그러니까 뭐 울산에도 또 짓는다고 난리 났던데요. 그렇죠. 거기도 난리가 나고. 그럼 마사 회장이 지금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그 오만방자함과 권력 남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이 저는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일개 공기업 회장이 그런 작태를 맘 놓고 저지른 거 보니까 국회의원 말도 안 듣잖아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으로 보더라도 주거권 문제로 보면 주거 안전도 훼손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교육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정신의 안전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박인데 이 스크린을 통한 이 도박의 중독성이 엄청나게 또 강한 그런 건데 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게 정말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참 뭐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비정상적인 이 그룹의 총 본산이다. 이거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욕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파요.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좀. 이 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만 세지면요. 지역별로 세입자들이 뭉치기만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자체 장이나 지자체 그 관료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국토부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는 게 생명이어서 번개 때 그냥 20일 번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되고요. 오케이, 가벼운 마음으로. 또 뭐 결의를 가지고 또 오실 분은 또 더 많은 결의를 가지고 오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주택임대차법 개정하자, 공공임대주택 늘리자, 전월세 상한제자 못 올리게 하자,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도 마음대로 요 법들 굉장히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새누리당이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들은 태생부터가 다 건물주들이죠. 건물주 쪽에 입장에 서거나, 그러니까 강부자들이고 건물주들이고, 건설업체 입장에 서거나, 그러고 또 이 철학도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집값이 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이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골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그룹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이 팔고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폭리채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이 자기 출구 전략을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못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을 또 팔게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세입자 한편으로 죽이기입니다. 세입자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요. 세입자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하고 세입자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11차례 그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전혀 세입자 입장, 주거 안정을 위하는 입장이 아니고 임대인을 위한 입장, 건설업자를 위한 입장, 정권 자신을 위한 입장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한 번도
세입자 대책인데 한 번도 세입자 대책을 발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입자를 팔지 마라. 그게 이 정권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사기. 왜 세입자를 파냐. 그러니까 건물주를 위하고 강부자를 위하고 투기자본, 건설 투기자본을 위하면서 세입자를 위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새를 하루라도 살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면 난 좋겠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예, 뭐 이전에 살아본 사람도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는데. 이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봤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입자 등을 치는 거죠. 세입자 등친 사람이고 이명박은. 그러니까 가장 그 악의적인. 박근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아봤다는 말은 못하면서 뭐 갑자기 소유해서 주거로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그래놓고 본인은 이제 청와대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끝나도 또. 그렇죠. 저기 전두환이 준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소유에서 주거로가 아니고, 이 주거권을 반주거권 상황으로 만드는, 주거권 유린 상황으로 만드는 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을 하면서 말은 바르게 하라 그랬는데, 말을 거꾸로 또 굉장히 말을 잘해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은 대단한 열정가이시고, 또 만담가이시도 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 의원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분인데요. 그렇습니까, 진짜? 예, 그럼요. 예, 계속. 근데 지금 우리만 만담하고 우리만 지금 열정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세입자 총궐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10월 20일. 예, 꼭 세입자가 아니어도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하우스포들도 모여야 돼. 하우스포들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잘 생각해 보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식을 분가시킬 때는 80%가 세입자로 분가시킨다는 거죠. 네, 그럼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집값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 중앙일보가 우리 그 별로 주목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해봐라. 직접 우리 중앙일보까지도 직접 관리하고 직접 규제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사설을 썼어요. 그 자체는 엄청 칭찬을 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돌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중앙일보 같은 데가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주거권 없으면 죽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죽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나 JTBC는 확실히 조금 예전보다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마운 일이에요. 제발 계속 좀 더 국민들 편으로 와오셔서 그 수구 냉정 기득권 언론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단구님께서 출첵은 늦었지만 쭉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으라차차를 좀 쉬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어색하고 미숙한 게 있는데 오늘 최창호 대표님하고 만남을 계기로 이제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문강님 너무 반갑습니다. 문강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춤천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선마님께서 수도권 전세자금 마련 힘들어요. 독립은 언제쯤 이런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세입자 독립일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정말 전세 독립하는 전세 자금이 이제 다 부족하죠. 또 올려달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죠? 저도 3년 전에 50%를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해라. 이 말을 듣고 참 인자한 그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운동을 힘차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러면 좀 완전히 낮은 거라는 것보다는 시세의 한 70% 정도로 공급하는 전세주택을 소형에서 중형까지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17% 그리고 네덜란드만큼 바라지 않아요. 네덜란드는 32%가 공공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공주택을 250만 호 추가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력이 13등이다, 15등이다, 10등이다 이러는데 이건 못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전 국민이 권기대회를 한다. 그래서 주거권 쟁취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한편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 그리고 큰 평수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1, 2인 가구도 많고. 네. 그다음에 평수 넓어봐야 괜히 환경 파괴되고 관리비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평수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우리 솔리다리티님께서 방금 카페에 가입했어요. 우리 전국 세입자협회 카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로 보자님께서도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으라차차 더 열심히 할게요. 저도 더 힘내겠습니다. 예, 우리 최창원 대표님 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들과 국민들께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10월 20일 번개가 핵심이네요. 그날 한번 진짜 번개를 그날 수백에서 수천 명 모여보자. 그렇죠.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또 때로 모였으면 좋겠고 지역에서도 또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저쪽 사람들은 보니까 뭉쳐 있는 거는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뭉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팟캐스트로 또 올라가니까 그거 널리 한번 퍼뜨려 주십시오. 10월 20일 7시 광화문에서 세입자 번개 때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